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 사랑입니다. 자, 이제 휴면도 다 끝났고 이제 3월입니다. 3월. 3월달 난초 관리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휴면이 끝났으면은 지금부터 가온을 막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온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가온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온도 관리 짚어보겠습니다. 온도 관리는 지금 낮에는 3월달에는 온도가 밤에는 급상승 내려갔다가 영하로도 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낮에는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굉장히 춤을 추는 달이 3월달입니다. 꽃샘추위도 몇 번 남았고요. 그래서 온도 관리는 낮에는 20도에서 22, 3도 이 정도 유지하는 거 좋지 막 30도 이렇게 가온을 시켜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15도에서 6, 7도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온도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문을 열면은 온도가 내려가고 닫으면 올라가고 열면은 통풍이 되고 이제 통풍이야 자동적으로 되는데 자연이 되는데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습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절대 가온은 안 된다. 가온을 막 시키는 분은 욕심 때문에 시켜요. 이제 휴면이 끝났으니까 막 신화를 새끼를 빨리 길러야 되겠다. 한 촉이라도 더 뽑아야 되겠다. 새끼를 1년에 한 촉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두 촉보다도. 두 촉이 무너져요. 그런데 세력이 좋으면 뒤에서 C차를 두고 형 동생처럼 C차를 두고 그게 바로 이제 이무작이라고 하죠. 그게 차라리 좋습니다. 양쪽에서 옆에 나오는데 세력이 아주 좋을 때는 쌍둥이처럼 잘 자라는데 하나는 삐리로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1년에 한 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온을 시키해서는 안 된다. 온도를. 여름에 막 무너집니다. 온도가 급상승 시켜가지고 난초를 가온을 시키면은 입이 막 자라요. 그러다 보면은 입이 얇아지면서 인발음병식으로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는 이제 3월달부터는 햇볕을 받기 때문에 이제 광합성을 받기 때문에 정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정산작용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물주기가 빨라진다. 겨울철에 열흘 만에 줬던 사람은 일주일 간격으로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도 한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준 사람도 계십니다. 막 5일 간격 준 사람도 계십니다. 그러나 3월 달에 물주기는 약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이 적당할 겁니다. 열흘은 좀 저 같은 경우 모릅니다. 문을 열어놓으면은 습도가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인데요. 23%, 21%까지 떨어집니다. 40% 이하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건조하다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20%로 떨어져요. 문을 또 이제 안 열 수가 없어요. 닫아놓으면은 막 28도, 30도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문을 연다고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면은 온도 이제 습도가 막 22%, 1%, 23% 떨어지는 건 보통이다. 여러 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주기가 5일에서 일주일로 이렇게 땡겨질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한 열흘 간격, 일주일, 8일 이렇게 줬습니다. 열흘에서 8일 간격, 일주일까지 줬는데 이제부터는 5일에서 6일, 7일, 일주일 안으로 땡겨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이제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3, 4일 간격에 4, 5일 간격으로 물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자기 환경에 따라서 남분, 화분에 따라서 난초, 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난석에 따라 다릅니다. 저곡토라든가 또 녹소토가 많이 섞어 있을 때는 서분이 많기 때문에 좀 늦어지겠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볕 관리입니다. 물주기는 여름 아니면은 주로 오전에 줘야 합니다. 오전이라면 12시 미만, 그 정도 되죠. 한 10시나 11시가 되겠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 11시 오전에 포근한 햇살에 올라올 때 주고 또 이렇게 통풍을 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로 그냥 난입에다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도 아직 여름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리 해서 자연 통풍으로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온도가 막 물 주고 나서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찬바람이 막 들어올 때 아주 난처한 때 안 좋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냉해 맞습니다.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처사랑이 밖에 온도가 8도, 9도, 10도 가는데 그래도 물 주고 나서 찬바람이 싹 들었을 때 그래서 그때 냉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은 충분히 주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햇볕도 충분히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3월달부터는 햇볕을 충분히 주는데 차광을 몇 퍼센트 하냐가 문제입니다. 60에서 40, 50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의 차광을 또 60%의 차광을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볼록이 하나 놨는데 대발 하나 칠 정도 되면은 예, 간간히 햇볕이 아주 약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볼록이 같은 거 안 하시고 브라인딩 같은 거 하신 분들 브라인딩 이렇게 쳐주시고 거기다 햇볕이 좀 강할 것 같으면은 또 대발 하나 더 쳐도 되겠습니다. 햇볕은 주되 너무 강한 햇볕 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침 햇살은 1시간 정도는 그냥 직사로 이렇게 주어도 아무 괜찮습니다. 그런 1시간 동안 누가 거기 지켜 있겠습니까?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햇볕을 안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햇볕을 주되 어떻게? 50%, 60% 차광을 하라. 뭘로? 대발로 아니면 브라인딩으로 이렇게 차광을 해서 은은한 햇살을 퍼지는 햇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대 관리입니다. 이제 3월 달에는 꽃 많이 보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꽃대가 이제 꽃이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이제 2월 달부터 막 피어요. 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추워도 피어요. 추워도. 자기들이 봄에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꽃을 보고 다 시든 다음에 꽃대를 자르는 에란이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꽃대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이제 있는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한 2주 정도 보고 잘라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왜 잘르냐면은 이제 신화가 막 자라야 되기 때문에 꽃대로 영양을 뺏기기 때문에 자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뭐 빨리 잘랐다 늦게 잘랐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꽃대가 아주 완전히 안 마르고 자를 때에는 이렇게 자르면은 습기가 있고 거기에 아직 살아있는 꽃대이기 때문에 거기 소독을 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곰팡이가 침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대는 또 얼마 정도 자르냐, 이 손매도 하나 정도면 한 2cm 정도 1.5나 2cm 정도 올라서 자릅니다. 너무 밸브에다 바짝 자르지 마시고 한 1cm나 2cm 정도 높이에서 자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꽃대가 있을 때 한 2주나 3주 봤다 하면은 꽃이 안 시들어서도 자르려면 자르시는 분 자르셔도 되고 그냥 나는 그냥 완전히 꽃대가 시들 때까지 곰팡이 같은 거 무서우니까 이렇게 시들 때까지 다 시들면은 잘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대는 자기 이제 객관적입니다. 일찍 자르실 분 자르시고 꽃대가 다 시들 때 자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분갈이입니다. 옛날에는 3월 말까지 분갈이를 끝내라 했어요. 춘분이 이제 3월 22일인가 얼마인가 되잖아요. 전후에서 끝내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분갈이를 끝내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또. 그런데 지금은 2월 1일 딱 되면 거의가 휴면이 깹니다. 2월 15일 깨는. 저는 한 2월 20일에 휴면이 깼습니다. 15일부터 서서히 내려가고 20일경에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휴면 깬과 동시에 분갈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분갈이 해가지고 3월 달 안에 분갈이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갈이를 봄, 가을에 하라고 하니까 질문이 왔어요. 봄에 했는데 가을에 또 해야 되니까 가을에 했는데 봄에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요. 꼭 분갈이라는 거는 봄, 가을에 하는 게 좋다 해서 봄, 가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갈이의 목적은 난초가 이제 세력이 많아가지고 분주가 많을 때 10쪽, 15쪽 이렇게 될 때 화분으로 이렇게 분주를 나눌 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3, 4년 되어가지고 난석도 산성화되고 막 거기서 막 풀 같은 게 막 납니다. 그리고 난석도 막 빌어주고 뭐 하다 보면 새파래가지고 막
무서워요. 막 거기서 풀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산성화 됐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잎이 잘 막 끝이 막 타고 그럴 때 뿌리가 분명히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봄에 하라고 하니까 봄에 해놓고 봄에 한 분갈이를 또 가을에 또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초보님이라 그렇게 이제 착각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봄에 한 것을 가을에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로 분갈이는 봄, 가을에 한다. 몇 년 만에 해도 되고 2년 만에 해도 1년 만에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이 좋을 때든가 분촉을 나눌 때 또 입이 탄다든가 이렇게 할 때 분갈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3월 말 안에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제 끝내주면은 다 물 한 번 싹 주고 햇볕을 푹 주면은 이제 신화가 막 성장 막 잘합니다. 신화가 4월, 5월 달에도 나오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은 우리가 통풍하고 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통풍은 우리가 환기는 공기가 이렇게 난실에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 그러면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을 때에는 바로 곰팡이가 공중에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럴 때 물을 확 줄 때 그 곰팡이가 떠다니는 물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을 막 이렇게 쉬 젖지마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 또 분갈이 아니죠. 물주기 또 이론과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물주기에도 철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통풍은 항상 이렇게 잘 식혀야 바람이 저렇게 잘 통하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여바람, 미풍바람, 또 솔바람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선풍기에 계속 갖다가 통풍 시킨다고 난잎에다 때리면 탈수 현상 나오면 입이 꺼여버립니다. 그럼 난농사 그 해는 망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물속에다 그냥 탈수 현상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다 계속 담가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공기 문 탁 닫아놓고 우리가 잠을 자는 사람 그래서 죽어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산소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기 이게 정체 현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식물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독 관리입니다. 소독은 살충하고 살균이 있는데 살충은 2번 정도 해야 됩니다. 살균도 2번 정도 해야 합니다. 자, 살균이 중요하냐, 살충이 중요하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살충이 더 중요하다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균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살충이 더 중요하냐? 제가 강조하냐면은 살충을 안 했을 때 뿌리파리가 반드시 뿌리를 갖다 구멍 뻥뻥 냅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다 담그면 거기서 뽀글뽀글 공기방울처럼 올라와요. 그게 이제 난 뿌리에서 무슨 숨을 쉰다 어쩌고 하는데 난 뿌리에서 절대 숨 쉬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없어도 거가 깜깜깜깜한 거 있어요. 그러면서 공기가 약간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물에다 두면 볼록볼록 올라오는 것이지 난초 뿌리에서 숨을 쉰다 절대 없습니다. 저는 산을 한 20년 다녀가지고 산 앞에 오면 식물학 박사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난초 거기는 박사가 와도 닉네임을 부릅니다. 화시봉이면 화시봉, 금수사님은 금수사님이 또 뭐 보름달이면 보름달님, 박사님 하지 않습니다. 식물학 박사들이 와요. 오면은 제가 난초 박사인지 다 알아요. 난초 사랑인데. 그럼 난초 좀 잘 기르겠습니다. 아, 나도 길러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반드시 질문 안 하겠습니까? 난초 뿌리에 구멍, 숨구멍 있냐 없냐?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까지 논문을 발표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 이제 그 뒤로 또 논문 발표하면 대학원에서 4편의 논문을 발표해야 돼요. 석사 과정에서. 그것도 뭘로?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옛날에 뭐 농업학교나 다녀가지고 아무것도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연구실에 있어가지고 박사학위 다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논문 4편 써야 돼요. 그리고 뭘로? 영어로도 4편. 말로도 힘든데 아직 논문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또 식물학 박사가 또 와요. 한 몇 달 있다 또 만나요. 다른 박사들이 또 와요. 우리 산학교로. 그러면 제가 또 안 물어 질문해봐요. 그런 거 없다 이게요. 아직 논문에 발표한 적이 확실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확실히 짚고 나오갑니다. 물론 그 뒤로 또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식물학 박사들이 아직은 남 뿌리에서
숨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독했죠. 아까 살충이 중요하냐 살균이 중요하냐 어느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살충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파리가 구멍을 내기 때문에 그러고 그럽니다. 구멍을 내면은 그 살충만 해가지고 그 뿌리파리만 죽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침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뿌리파리가 구멍 낸 자리로. 그러면서 바로 후사르디움 붉은색 꽃파이라고 해서 곰팡이가 침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지렁이 색깔처럼 불구스러움은 남뿌리에 그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뿌리 이렇게 보면은 거무트해 해가지고 그게 바로 다 곰팡이입니다. 우리 에라님들 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곰팡이만 없으면 난초 기를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곰팡이 때문에 난초를 다 망가지고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살충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난초사랑에 살충제 갖다 투여하면은 뿌리파리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꼭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뿌리파리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농약상 종로 가면은 꼭 가거든요. 농약사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래요. 뿌리파리용 그렇게 찾지 마시고 없으면은 살충제니까 안 죽, 그거 아닙니다. 뿌리파리용 해야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뿌리파리용은 반드시 거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농약사에서 뿌리파리 용도로 쓴다. 그걸 사야 된다 이겁니다. 뭐 진드물약이나 그 살충제 아닙니까? 같겠죠. 이거 가지고 뭐 농약 뿌리파리 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뿌리파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충제 몇 가지냐? 몇 가지 각계청이라든가 이렇게 종합 살충제가 있으니까 꼭 살충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겨울에도 했습니다. 겨울에 안 해놓으면 알을 까가지고 봄 되면 열통해가지고 막 번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1월달, 2월달에도 한 번씩 했습니다. 꼭 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살균도 꼭 한 2번 정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24, 5도 막 올라가면은 탄저병이 오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입금 마른병이 오고 또 입이 탁 뒤틀립니다. 이렇게 탈수의 현상적으로. 그러면서 입마른병이 옵니다. 봄에도. 그렇기 때문에 살균제도 꼭 미리 예방법이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난초는 무슨 치료가 안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예방법이 없어요. 예방. 그래서 살충 살균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비를 해야 되는데, 시비는 겨울에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겨울에는 않는 게 원칙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연면 활력을 주는 기분으로 연면 살포 이렇게 스프레이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시비를 해야 되는데 관주를 해야 하냐 스프레이를 해야 하냐 그 얘기인데, 물을 시비는 바짝 마른 화분에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해봐야 효과도 없고, 그리고 염료 직접으로 다 난석에서 다 빨아들여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물도 2번, 1번, 2번, 3번 줘야 처음에 물 한번 싹 주고 나면 난석으로 싹 빨아들여 버립니다. 뿌리에는 전혀 안 갑니다. 그 다음 2번째 주었어도 뿌리에 가는 동 마든, 그래서 3차례 주라는 얘기입니다. 3차례 한 10분씩이나 20분 쉬었다가, 그래서 물 주기가 1시간 이상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화분을 이렇게 들었을 때 물이 똑똑 떨어질 때 이제 연면 시비를 하는데, 연면에다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언제 3월 말쯤이나 3월 중순 넘어서 3월 한 중순 넘어서 이제 연면 시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화분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밸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스프레이 거기다 물을 주고 분무를 안 오고 물총식으로 나와가지고 칙칙칙 몇 번 쏘면은 화분을 들으면 똑똑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면 시비를 한 다음에 밸브에다 착착착 칙칙칙 몇 번 한 3번 정도 쏘아두면은 화분을 딱 들면은 물이 똑똑 떨어질 정도 됩니다. 또 왜 그럼 물조리로 관주하면 되지 않냐? 관주해도 돼요. 하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주해도 됩니다. 그 대신 바짝 마른 화분에다 하지 마시고, 물 주고 난 다음에 물이 화분을 들었을 때
똑똑 한두 방울 떨어지는 동 많은 동 할 때 그때 시비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옆면 살포 하신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스프레이로 밸브에다 대고 칙칙 쏘면은 화분 들면은 바로 물이 똑똑 이렇게 떨어질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물조리에다 비료를 타가지고 영양제를 타가지고 반주해도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달 난초 관리 또 제가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댓글로 이렇게 주시면은 또 이렇게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난초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3월달에는 꽃의 계절입니다. 난초가 거의 다 3월달에 다 피어버립니다. 이제 자생지 가면은 뭐 3월달, 4월달에도 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